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어젯밤 2.1mm의 비가 내린 울산 지역은 오늘을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으며 이 비는 내일까지 30에서 80mm 내린 뒤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23도에서 29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돼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대는 오늘과 내일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폭우까지 이어져 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산지 작황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추석 물가까지 걱정입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불볕더위에 이은 집중호우로 채소와 과일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농산물 코너를 돌며 이리저리 가격을 비교해봐도 소비자들은 선뜻 물건을 골라 담지 못합니다. 말이 안 나와요. 너무 비싸가지고. 며칠 전만 해도 이만큼 안 그런 것 같는데. 산지 출하량이 급감하면서 평년 대비 도매가는 껑충 뛰었습니다. 고추가 80%, 무가 70%, 배추가 20% 이상 가격이 올라 수요가 가장 많은 3대 채소는 금채소로 불리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과일도 수박 30%, 사과 15%, 복숭아 12%, 포도 10% 등 산지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추석이 다가올수록 수요가 늘고 물가는 더 올라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산지 작황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가격이 오르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 정책과 맞춰서 물가 안정 물량도 판매하고 최대한 산지 직거래를 많이 해서 추석 전에 최대한 저렴하게. 전통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올여름 내내 지속된 폭염과 기습폭우로 방문객이 줄어 매출이 뚝 떨어졌지만 농산물 가격 고공 행진에 대목 특수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 필요한 것만 살라고 하시겠죠. 그런 이제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불필요한 건 안 사오고 걱정을 하고 있죠 지금. 정부와 울산시는 추석 성수기 전까지 수급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례적인 폭염과 폭우 여파로 가격 강세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여러분은 여윳돈을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했더니 금융권으로 몰린 돈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과세, 이자가 높은 곳, 그리고 투자 위험성이 낮은 쪽으로 돈이 급격히 몰렸습니다. 조창래 기자입니다. 올 들어 5월까지 울산 지역 시중은행에 몰린 돈은 3,763억 원. 지난해에는 예금액이 오히려 412억 원 줄어섰는데 상당한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신액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5월까지 수신액은 3,841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이미 9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세금 우대 등의 혜택이 있는 새마을금고 수신액은 지난해 324억 원에서 올해는 1,851억 원으로 5.7배나 급증했습니다. 시중은행과는 달리 우리 새마을금고는 1인당 3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명목금리가 높다 보니까 우리 금고로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목할 점은 자산운용회사와 신탁회사 계좌로 흘러들어간 돈의 증가세입니다.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지난해보다 수신액이 1,128억 원, 신탁회사는 3,105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배 가까이 늘었는데 채권과 펀드 등 투자 위험성이 낮으면서도 은행 이자보다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돈의 흐름이 포착됩니다. 반면 올 상반기 하락세를 보인 주식 계좌에서는 오히려 돈이 빠져나가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진행하고 있는 구조조정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회사와 노조, 울산시가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가 만들어질지 주목됩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최근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리해고는 노사 당사자가 해결할 수준의 문제를 넘어섰다며 노사정 회의를 제안했고 회사 측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에 이어 현재 해양플랜트 사업부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등 고강도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범서 하이패스 IC 설치 사업이 내년 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209억 원 규모로 울산 고속도로 울산선 10km 지점에 건설 예정이며 오는 2020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의 국도 24호선 이용 차량과 천상 구영리 방면 차량이 바로 울산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의원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수소차 산업의 선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올해 2세대 수소자동차 예약 판매가 1,700여 대인 반면 정부의 구매 보조 지원금을 받는 차량은 160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는 올해까지 수소 충전소 80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반영된 예산으로는 31기만 구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 산업단지의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 밀집한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와 온산 국가산업단지 주요 지점 6곳에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했습니다. 환경청은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를 사업장과 지자체에 전파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살수차 운행 등 대응 조치가 즉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8 아시안게임이 어제 폐막했습니다. 우리 선수들 종합 2위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고생이 정말 많았는데요. 아시안게임 울산 출신 선수들의 활약상을 정리해봤습니다. 주희경 기자입니다. 울산 선수들은 14개 종목에 29명의 선수가 출전해 금 6개, 은 5개, 동 7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울산시청 소속 조광희 선수가 카누 남자 카약 200m에서 금메달을, 카약 500m에서는 은메달을 땄습니다. 효정고 출신 이다빈 선수는 태권도 67kg 경기에서 우승하며 아시안게임 2연패를 거뒀습니다. 울산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응원해주신 울산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열심히 계속 할 테니까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시청 소속 박상영 선수는 펜싱 에페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울산 태권도 협회가 후원하는 삼성 S1 소속 김전디 선수는 태권도 67kg에서, 학성여중 출신인 하미나 선수는 태권도 53kg에서 각각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금메달을 딴 볼링 6인조 단체전에서는 울주군청 소속의 강유원 선수가, 카누 용선 남북 단일팀에서는 현재찬 선수가 조타수로 활약했습니다. 현대 모비스 소채원 선수는 양궁 여자 컴파운드 단체전에서는 금메달을, 혼성 컴파운드에서는 은메달을 추가했습니다. 우리 울산 선수, 연구 선수들은 각 종목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내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음 달 예정된 전국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를 마친 선수들은 잠시 재충전의 시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주희경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지자체와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분담금 조정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전면 실시된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현재 교육청이 86%, 지자체가 14%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평균 분담 비율은 교육청 60%, 지자체 40% 정도여서 울산도 내년부터 지자체 분담금을 40%로 높여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태화루 역사공원 경관 조명이 새롭게 꾸며집니다. 울산시는 태화루의 랜드마크 이미지 강화와 관광 자원화를 위해 누각 주변 경관 조명 24개와 번면 간접 조명 4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이달 전문가 자문을 받아 11월쯤 공사에 들어가 올해 안에 경관 조명을 3단장을 마칠 예정입니다. 유니스트는 신진 연구자 지원을 위해 젊은 특훈 교수 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유니스트는 9월 1일자로 올해 젊은 특훈 교수에 37세인 배준범 기계항공 및 원자력공학부 교수 등 6명을 임명했습니다. 젊은 특훈 교수는 만 45세 이하의 교수 중 독보적 연구 분야를 개척한 연구자를 특훈 교수로 임용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유일의 국제 산악영화제인 울주 세계산악영화제가 오는 7일부터 닷새간 영남알프스 복합 웰컴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영화제는 새로운 도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양한 볼거리가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MBC가 만난 사람 오늘은 울주 세계산악영화제 배창호 집행위원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 감독으로 영화제 주로 참여도 하시고 수상도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집행위원장으로 참여를 하셨어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제가 그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았다니까 영화 감독 출신의 다른 영화제 집행위원장 한 분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영화 만드는 일이랑 영화제 하는 일이랑 아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신인 감독의 기분으로 열심히 초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울주 세계산악영화제라는 영화를 지금 한 편 만들고 계시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올해 영화제가 3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영화제가 법인으로 출범한 지 첫 해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3회째인 세 번째 봉우리를 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선 출품 편수가 현저하게 늘었습니다. 네. 41개국에서 139편이 출품됐고요. 또 세계 산악 문화상, 우리 울주 세계 영화제만의 아주 특색 있는 상이죠. 여기 수상자로 영국의 크리스 보닝턴 경이 내한해서 강연도 들려주고 그의 영화도 보여줍니다. 알피니즘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하는 분이라 참 만나 뵙기가 쉽지 않은 분입니다. 네, 새로운 기회도 많고 말씀하셨듯이 올해 신설된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어떤 점에 중점을 많이 두셨습니까? 산악영화제라는 특성을 살리면서 대중성 있는 영화의 스펙트럼을 많이 늘렸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영화, 예를 들자면 알프스를 배경으로 한 사운드 오브 뮤직을 큰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할리우드의 지난 명작 산이라는 영화도 보실 수 있고, 그 외에 모험과 탐험, 자연과 인간이라는 이런 섹션을 통해서 우리 환경 문제, 지구의 생태 문제를 다룬 영화도 만나실 수 있고, 또 이 극한 스포츠, 설산을 스노우보드로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까약을 타고 화산지대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또 사이클링, 극한 마라톤, 네. 그래서 그런 영화를 통해서 인간 의지의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관객들도 그런 의지를 굳히는 계기가 되는 유익한 영화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객층이 훨씬 다양해지겠네요. 예. 울주 세계산악영화제가 그러나 아직까지는 국내 다른 영화제보다 좀 인지도가 많이 낮은 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생긴 지도 지금 오래 되지 않았고 이태리의 트렌토 영화제 같은 데는 66회째 벌써 맞이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가야 할 길이 많죠. 저희 영화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산악 문화가 같이 더불어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의 지형이 70%고 또 등반 인구가 1000만이 넘는다고 하지만 산악 문화는 아직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산악 영화나 또 산악 서적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산악인에 대한 인지도 이런 게 같이 높여지면서 우리 영화제도 점점 위상을 높인다면 더욱 성공적인 영화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예, 앞으로 울주 세계산악영화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고 계시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영화제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울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확산이 돼서 전국의 산악인, 관객 영화인들이 모여서 그 울주의 영남 알프스 산자락에서 함께 어울리는 자리가 되고 큰 축제가 이어진다면은 우리 울주가 복합 관광 문화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일 것이고 울산시의 문화 관광 산업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막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영화제를 즐기는 한 사람으로서 그 축제를 즐겨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 시의회도 초선 의원이 많습니다. 두 번째 임시회가 개회됐는데 일부 시의원들이 여전히 의욕만 앞선 채 미숙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엉터리 자료에 자신의 지역구 민원까지 시의원들의 자질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부산 이만은 기자입니다. 부산시 의회 5분 자유발언 순서. 한 시의원이 부산시 금고 운영에 문제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합니다. 부산시의 시금고 연이자 수입이 인천시에 비해 100억 원이나 적다는 내용. 부산시의 시금고 이자 수입은 연간 161억 원, 인천시는 269억 원이라는 주장입니다. 부산시금고와 인천시금고의 이자율을 단순 비교해보면 부산시가 평균 0.77%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난해 부산시 시금고 이자 수입은 130억 원, 인천시는 102억 원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부산시가 인천보다 28억 원이 많습니다. 시의원이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잘못된 이자율과 시금고 잔액을 추산해서 자료를 만든 겁니다. 자신의 지역구를 위한 민원성 5분 자유 발언도 여전합니다. 영화제 기간 동안 영화제에 참가하는 스타급 유명 감독 및 배우들을 피프광장 특설무대에 반드시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을 신청했다가 다음번에 하겠다며 하루 전에 급하게 처리한 시의원도 있습니다. 지난달 임시회 때 그랬듯 시의원들은 이번에도 경험 부족 때문이라며 조금만 더 지켜봐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를 지나면 연말까지 남은 회기는 임시회와 정례회 딱 2번뿐. 언제까지 경험 부족 탓으로 돌리며 의정 미숙을 되풀이야 할지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KM53으로 또 531호도 불리는 지리산 반달 가슴곰이 있습니다. 지난 5월 고속도로를 건너다 교통사고까지 당한 532가 최근 거창과 경북 김천에 걸쳐 있는 수도산에 방사됐는데요. 반달곰이 지리산이 아닌 곳에 방사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남 이준석 기자입니다. 절제 상자를 열자 곰 한 마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빗속을 뚫고 산속으로 달아납니다. 거창과 경북 김천에 걸쳐 있는 해발 1317m의 수도산에 방사된 이 곰은 환경부는 KM53으로 환경단체는 532라고 부르는 지리산 반달가슴곰입니다. 지난해 2차례나 수도산으로 갔다 지리산으로 잡혀왔고 지난 5월에는 수도산으로 향하다 산청 생초 부근의 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에 치여 앞 다리뼈가 부서졌던 532. 결국 수도산 행의 꿈을 이뤘습니다. 수도산을 서식 환경을 조사를 한 결과 참나무 등 반달가슴곰이 좋아하는 서식 환경으로 판단되어서 이번에 수도산에 방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반달곰 복원 사업이 시작된 뒤 지리산이 아닌 곳에 곰이 방사되긴 이번이 처음입니다. 멸종을 막기 위한 개체 정식에서 서식지 확대로 복원 사업의 방향이 전환기를 맞은 겁니다. 관건은 반달곰과 사람 모두의 안전. 지난 6월 KM55 반달곰이 전남 광양의 백운산에서 올무에 걸려 숨진 것처럼 곰에게 지리산 밖은 위험합니다. 수도산 주변의 주민에게도 반달곰은 생소하고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올무 제거나 또 대국민 홍보 또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곰과 사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식지 확대, 사람과 곰의 안전한 공존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를 던지고 532는 수도산의 품으로 사라졌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어제 오후 1시 55분쯤 울산 고속도로 언양 방면 11km 지점에서 앞서가던 SUV 차량을 1톤 트럭이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66살 노모 씨가 경상을 입고 부산 소재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상태가 악화돼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SUV 차량이 가다가 속도를 줄인 것을 노 씨가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 12부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자재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속여 38차례에 걸쳐 33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시가 예산 낭비 신고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시민은 누구나 울산시 홈페이지에서 접속해 울산시 예산과 자금의 불합리한 지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례는 또 20명 이내의 시민 감시단을 두고 예산 낭비 신고 이의 신청에 대한 적정성,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영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9월이 되자마자 부쩍 공기가 쾌적해졌습니다. 바람도 시원해졌는데요. 현재 아침 기온 2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28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80mm 정도입니다. 비도 내리고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레이더 영상입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울산을 포함한 영남 지방으로 비구름대가 약하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비가 오는 동안 가시거리가 매우 짧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면 부산 22도, 양산 2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8에서 29도로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고요. 오늘은 남해상에, 내일은 동해상에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그러면서 늦더위는 조금씩 누그러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동구 퇴직자 지원센터에서 모교 퇴직학교 행복여행 2기생을 9월 4일까지 접수합니다. 내일 설계 지원센터에서 내일 실천교육 참여자를 9월 5일까지 모집합니다. 울산광역시 바둑협회에서 제3회 울산광역시장배 어린이 바둑대회 참가 학생을 9월 6일까지 접수합니다. 북구청에서 제7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를 9월 8일에 개최합니다. 울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에서 치매 극복의 날 공감 캠페인을 9월 9일에 진행합니다. 울산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 교육 특강을 9월 12일에 진행합니다. 울산 YMCA에서 찾아가는 뻔뻔 어린이 경제교실 참여 신청을 선착순 접수합니다. 평화 주간보호센터에서 1:1 멘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